오늘은 실제로 제 지인을 통해 들은 이야기와 제 주변에서 일어났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특히 대부분의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고양이 구조와 보호소에 대한 사실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번 영상은 고양이를 안 키우시는 분들과 초보집사분들은 더더욱 보셔야 하고 평생은 아닐지라도 살아가는 내내 후회를 할 수도 있으니 집중해서 보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한 달도 안 된 최근에 있었던 일인데요. 가까운 지인이 어느 날 모임 자리에서 저한테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어느 날 주방에서 고양이가 못 빠져나오고 울고 있길래 내가 잡았거든? 그런데 어떻게 할지를 몰라서 그쪽에 연락해서 보호소를 보냈어. 보호소를 보내도 되는 거지? 내가 잘 몰라서. 그때 이 말을 듣고 들었던 생각은 동물을 키우지 않는 일반 사람들은 보호소가 어떤 곳인지 잘 모르겠구나 라는 거였어요. 이 말 말고도 고양이를 구조해서 보호소로 보냈다는 가까운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는데요. 우선 저는 지인의 얘기를 듣고 이렇게 한마디 했습니다. 그냥 그 자리에서 놔줄 생각은 안 했어? 그러자 지인은 당황해하면서 그런 생각이 나질 않았고 보호소에 보내는 게 더 안전할 것 같다고 말했는데요. 많은 분들이 잘 알지 못하고 계신 것 중 하나는 지자체 보호소에 고양이가 보내진다면 안락사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지자체 보호소에서 고양이가 구조돼서 들어오면 입양 공고를 올리는데 이 기간이 끝나면 고양이는 안락사 위기에 처해져요. 또 하나 더 통계 자료에 따르면 안락사보다 자연사 비율도 꽤나 높다고 해서 충격적이었는데 그 이유는 보호소의 예산이 부족할 뿐더러 전염병을 가지고 보호소에 들어오는 고양이들이 있기에 환경이 매우 취약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돌봄이 많이 필요한 새끼 고양이 같은 경우는 3-4시간마다 수유를 해줘야 하는데 수유 봉사자도 부족하고 영역동물인 고양이가 구조돼서 들어오면 살던 환경이 바뀌기 때문에 스트레스로 자연사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물론 안락사 없는 보호소도 있긴 하지만 신종 펫샵으로 위장해서 돈 받고 입양을 보내는 사례도 인해 논란이 되기도 했어요. 가끔 동물병원이 보호소 역할을 하면서 동물들을 돌봐주긴 하지만 대부분 감당이 안 되거나 여건이 되지 않으면 방생하는 방법을 선택하기도 합니다. 30만 조회수를 달성한 파양 2번 당한 개냥이, 이 쇼츠 영상을 보셨나요? 바로 저희 망고인데요. 제목 그대로 망고는 보호소를 떠돌면서 2번 파양당하고 마지막 방생당하기 직전에 제가 데려온 아이예요. 인연이 이렇게 될 줄은 몰랐는데 사실 처음에 입양 공고를 보고 데리러 갔던 아이는 같은 털색의 다른 아이였는데요. 안내를 해주시는 분께서 당장 내일 방생되는 고양이가 있는데 혹시 이 아이는 안 되겠냐고 간곡히 물어보셔서 망설이지도 않고 데려온 게 바로 망고였어요. 제 유튜브 영상 댓글에 고양이는 방생이고 강아지는 안락사인가요? 라는 댓글이 있었는데요. 나무위키 내용에 따르자면 어린 고양이는 방사를 주로 많이 하지만 성묘 같은 경우는 개체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중성화 후 방생을 하거나 예산이 부족한 경우는 안락사를 한다고 되어 있어요. 물론 현실에서 방생하는 수는 그리 많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생각해보니 망고 같은 경우는 데려올 당시 중성화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방생한다고 했던 것 같아요. 아무튼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서 보호소에 보내지는 고양이에 대해 한 문장으로 쉽게 말씀드리자면 중성화가 아닌 이상 대부분 안락사 혹은 질병으로 인한 자연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영상 초반에 저에게 질문을 했던 지인에게 이 얘기들을 해주었고 지인은 걱정을 하며 보호소에 보낸 게 후회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구조하기 전에 미리 물어볼 걸 하는데 괜히 제가 미안해지더라고요. 저는 언제든지 궁금하면 연락해서 물어봐도 된다고 말해주었는데요. 저도 사실 구조 정말 많이 해보았고 입양도 5마리 이상 보내본 경험이 있어서 구조한다는 게 쉽지 않은 선택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어요. 선한 마음으로 했을 행동이었을 텐데 괜히 이렇게 말해서 다음부터 선행이 끊기지 않을까라는 걱정도 들었고요. 저도 보호소에 고양이들이 보내지면 보호소의 목숨이 달린다는 이 사실들을 알았기에 구조했던 아이들을 보호소에 보낼 수가 없었고 제가 책임질 수 있는 상황이 아니면 함부로 길에 있는 고양이들을 거두지 않았어요. 조금 매정하고 야박하게 들릴 수 있겠지만요. 우리 눈에는 불쌍하고 안타까워 보일 수 있지만 그 친구들한테는 가장 편안하고 익숙한 곳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기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고양이를 구조하게 되거나 도움의 손길을 뻗는 일이 생긴다면 어디까지 내가 책임질 수 있는지를 신중하게 고민하고 생각해 보신 다음에 행동하시기를 바랄게요. 구조는 선한 행동이지만 그 뒤에는 반드시 책임도 함께 한다는 사실까지 말이죠. 결론! 고양이 구조 후 보호소가 무조건 정답은 아니다. 만약 구조를 하셨다면 그 자리에서 놔주시고 상황을 살펴보는 것이 가장 먼저인 것 같아요. 영역동물인 고양이를 위한 배려다 라는 게 바로 제 생각입니다. 만약 많이 아프고 정말 구조해야겠다면 책임이라는 명목하에 거두셔야 하고 그렇다고 보호소가 무조건 잘못됐다, 나쁜 곳이다 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니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보호소도 분명 존재하는 이유가 있으니까요. 자,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고 다양하고 많은 의견들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무엇이 맞다,
틀리다 할 수는 없는 노릇이고, 저는 여러분들의 다양한 의견도 들어보고 싶으니 비난, 포고는 자제해 주시고 여러분들의 의견을 자유롭게 댓글로 달아주세요.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감사드리며 다음에 또 소통하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이들과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안녕.